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웨딩 플래너를 하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약 손님과 웨딩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께서는 상담 중에 제 이름과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보시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수정고등학교 다니셨어요? 하시길래 네, 수정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손님께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한 번 더 물어보셨고, 나이를 말씀드렸더니 나 모르겠어? 하면서 손을 툭 치셨습니다. 그러는 순간 잊고 싶었던 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약 10년 전 고등학교 입학했던 저는 몸도 다른 친구 대비 왜소하고 성격도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학교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입학 후 몇 달이 지나니 쉽게 말해 노는 친구들의 모임이 생겼습니다. 조용하고 말도 없고 왜소했던 저는 항상 그런 친구들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돈을 주며 매점 심부름을 시키더니 나중에는 돈도 안 주면서 시켰습니다. 그 후에는 심지어 교과서 및 체육복 등을 뺏어갔습니다. 결국 수업 시간에 억울하게 선생님께 혼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운이 없었던 것인지 2학년이 되어서도 그 무리들과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진화한다고 했던가요? 그들의 괴롭힘도 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것이었지만 어차피 갚지 않았기에 갈취하였고, 돈이 없는 날에는 저보고 다른 친구한테 빌려서 자기들한테 돈 달라고 하고, 싫다고 하면 하루 종일 못 살게 굴었습니다. 결국 참다 선생님께 괴롭힘을 당한다고 말씀드렸고,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들을 교무실로 불러서 괴롭히지 말라고, 한 번만 더 저를 괴롭히면 부모님들 모시고 와야 된다고 하고는 끝이 났습니다. 한동안 그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들으라는 듯이 뒤에서 제 욕을 했지만, 그 전에 괴롭힘에 비하면 이 정도는 그냥 웃겨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아무 반응을 하지 않자 오고 가며 일부러 부딪히고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선생님께 가서 다 말하겠다고 하자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며 사과하면서 뒤돌아서 비웃으며 갔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학교에 오셔서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교무실은 발칵 뒤집어졌고 그 무리들은 전부 교무실로 가서 혼나고 일주일간 수업도 안 들어오고 반성문만 썼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 무리들은 교실에 들어왔고 저를 보자마자 빌린 돈 갚는다며 저에게 돈을 던졌습니다. 떨어진 돈을 줍고 있는 저에게 앞으로 학교 생활을 기대하라며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 있었을 테니까요. 그날 밤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집에 가려는데 독서실 앞에 그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잡혀서 그 근처 뒷산 공원으로 끌려갔습니다. 오랜 시간 엄청 많이 맞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리고 경찰이 오면서 그 지옥 같은 시간은 끝났고 저는 약 1달간 병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그 무리들과 그 무리들의 부모님이 번갈아 가면서 와서
사과하면서 합의 보자고 했고 다시는 괴롭히지 않는다는 각서와 함께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퇴원을 하고 학교를 가니 그 무리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학교를 아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아팠고 그 순간이 너무나 무서웠고 그 순간을 매일 밤 악몽으로 꾸고 있었는데 그 무리들은 잘 지내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무리들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결국 저는 자퇴하였고 검정고시로 졸업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서 제일 악질이었고 그들의 리더였던 그년이 지금 제 앞에 상담 고객으로 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잊고 싶었던 그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다 기억나면서 심장도 벌렁벌렁거리고 식은땀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간다며 잠시 있다가 상담하자고 얘기한 후 직원 휴게실로 갔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어찌할 줄 모르는 저를 본 회사 선배가 무슨 일 있냐고 하셨고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대신 상담해드리면서 다른 업체에서 웨딩 컨설팅 서비스 받도록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일단 그 친구 갈 때까지 휴게실에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약 1시간쯤 지나서 선배님이 돌아오셨고 다른 업체에서 하실 것 같다고 그들 같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멘탈이 나가서 멍해 있다가 퇴근하고 집에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다시 정상적으로 일할 때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그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본 것도 인연인데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 친구한테 웨딩 컨설팅 받으면 더 잘해주고 가격도 더 저렴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잘 부탁한다며 조만간 찾아온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색이 된 제 얼굴을 본 선배는 상황을 직감하였고 괜찮다며 선배가 대신 상담하고 컨설팅까지 끝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뒤 그년과 예비신랑이 다시 왔습니다. 인사만 한 후에 너네들 결혼식 때 다른 고객님 일정이 있어서 저는 시간이 안 되니 선배님이 대신 해주실 거고 가격도 임직원 할인해 줄 거라고 상담을 잘 받고 결혼 잘하고 행복하라고 하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친구 사이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다른 고객님 담당자를 바꾸고 저보고 자기를 컨설팅 해주면 안 되냐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신랑도 부탁드린다면서 계속 말씀하셨고 어쩔 수 없이 컨설팅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사례를 얘기해 주던 중 가족들과 지인들이 결혼하는 부부에게 편지를 써서 읽어주는 결혼식이 마음에 든다며 그렇게 본인들 결혼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시 편지들을 챙겨주었고 다음 미팅 일정을 잡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미팅 날에 그년이 예비 신랑은 없이 그 무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무리들은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면서 학생 때처럼 반말과 함께 무시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들이 결혼하니까 좋으냐고 그년한테 묻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비 남편 시댁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돈이 많아서 결혼하는 건데 돈을 안 쓴다면서
짠돌이라는 둥, 전남친이랑 사귀면서 낙태를 여러 번 해서 임신이 안 될까봐 걱정이었는데 예비시댁 쪽이 손이 귀한 집이라서 아기가 잘 안 들어서도 자기 탓이 아니라는 둥, 시댁 부모님이 생긴 게 거지 같아서 남편 얼굴도 거지 같다는 둥,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미팅 시간이 끝나고 그 무리들은 갔습니다. 멘탈이 나가서 조용히 앉아 있는데 순간 그 예비 신랑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웨딩 상담 중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고 가기에 다이어리에 적는 걸로는 항상 놓치는 부분이 많이 생겨서 항상 고객님 동의하에 녹음을 하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그녀와 그 무리들의 대화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번 미팅할 때 예비 신랑님께서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시면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와 함께 저도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당황해하자 그년이 저 바쁠 텐데 이런 것까지 부탁하면 실례라고 예비 남편을 말렸습니다. 순간 그년이 제가 쓸 편지 내용이 걱정이 돼서 막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순간 좋은 생각이 들면서 아무리 바빠도 친구 결혼식인데 편지 한 통 못 써주겠냐고 당연히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의 반응에 그년이 살짝 당황해 하였습니다. 결혼식 하기 2주 전쯤 그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메일로 편지를 보냈으니 그대로만 읽고 내려오라고, 허튼 짓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알았다고, 안 그래도 뭐라고 편지 써야 할지 난감했는데 잘 되었다고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예식 중 가족들과 지인들이 나와서 편지를 읽어주었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들고 있던 그년이 준 편지는 가볍게 구겨서 바닥에 버리고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핸드폰에 적혀있던 제 진심을 한가득 담은 편지와 읽어가면서 예비 남편이 없을 때 그년이 했던 그 무리들과 나눴던 각종 뒷담화들이 마이크를 통해 식장 전체에 들렸습니다. 당황해하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 도망가는 그 무리들 욕을 하면서 뭐하는 짓이냐며 마이크를 뺏는 그년까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년을 밀쳐내고 다시 마이크를 붙잡은 후 그때의 내가 아니라고, 너는 나이를 먹었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철이 안 들었냐고 하면서 속에 있는 모든 채증을 한꺼번에 쏟아 올렸습니다. 결국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결혼 못한다며 나가버렸고 그년의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그년이 웨딩 플래너인 제가 결혼식을 망쳤다며 본인의 업무를 똑바로 안 한 거라고, 허위사실 어쩌고 명예훼손이 어쩌고 손해배상 등 고소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식에 같이 갔던 회사 선배가 웨딩 플래너로서 저희 컨설팅 서비스는 문제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혼식이 차질 없이 열리게 되었다며 업무상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친구의 자격으로 저에게 고객님들의 요청으로 편지 이벤트를 참여하게 된 것이고, 제가 진심을 담은 편지를 읽고 뒷담화 음성을 공유한 것은 편지의 일부이고 사전에 상호 동의하에 녹음된 음성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무조건 경찰서 가서 고소할 거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 사건은 동창회에 소문이 났고 한 명, 두 명씩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도 그녀한테 괴롭힘 당했는데 제가 복수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웨딩 플래너 요청을 하는 친구들도 늘어났고 덕분에 진급도 하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고소한다고 했던 그녀는 조용하네요. 이제부터라도 착하게 살아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